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 독립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의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원희룡 지사한테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 부산물로서 그 민원 홍보 담당관실하고 다음에 정책실이 생김으로써 의회의 역량이 아주 강화됐다. 그 결과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의정대상, 다음에 최고위원장상, 최고의원상을 그 휩쓸 수 있었다. 뭐 이런 점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 뭐 잘 이런 점하고,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국제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했는데 그 16개 지방의회 그 광역의회 의장님들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지방의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유엔에서 참석한 국장님도 자기가 아는 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국제 컨퍼런스, 즉 그 유엔의 의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 거는 제주도의회가 처음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못한 것이라고 보다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렇습니다. 그 행정사무소 특위가 처음에 이제 그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 다음에 또 그 상대보존조례, 관리보존조례가 이제 제대로 그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도민주권을 그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건 또한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제2공항 프레임에 걸리지만 않았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그 설득할 수도 있었고 의견 교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버리면 저거 제2공항 반대한다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의 제약은 있었습니다. 상설정책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조례를 이렇게 봐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책협의를 열려면 양 기관이 그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그 개회사 폐회사 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자고 무수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내는 의제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짐작하겠지만 제2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의제가 나온다면은 저기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응?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지사께서 기자회견 때 여러분들한테 뭐 의장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의원들이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설정책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이것이 조례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상설정책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록 그 정책협의의 어떤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어떤 위안과 어떤 평온감을 줄 수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심리예요. 비록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저 양 기관이 계속적으로 만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소통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는 것, 이것도 정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제의를 했고 도가 그거에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제가 반대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지 않고 김태엽 시장을 임명하지 않는 건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가 부적격이라고 내린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가까운 예로. 그 지금 정무부지사 사퇴론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불과 한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10개월도 안 된 분이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제가 보기 있다. 그러면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정당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